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내년부터 자율주행 차량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뉴저지주 교통국 엔지니어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일 것으로 예고되면서 35만 명의 통근 근로자들에게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35년간 복역 생활을 하고 있는 메넨데즈 형제에게 어제 감형이 판결됐습니다. 다가오는 6월 첫 가석방 심리가 예정되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육비가 최근 4년 사이 29%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타모니카 시의회가 일부 관광지 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허용하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카타르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항공과 보잉사의 대규모 계약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카타르 왕실로부터 5천억 원이 넘는 초호화 항공기를 공짜로 받기로 한 가운데 나온 깜짝 발표인데요.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를 카타르 공군 전투기가 엄호합니다. 지상에서는 빨간색을 입힌 미국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선도 차량으로 나섰습니다. 중동 순방의 두 번째 도착지, 트럼프 대통령은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This room is the real deal. That's called white marble. It's very hard to buy.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항공이 미국 보잉사 항공기 160대를 주문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최종 계약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지만 발표된 계약 규모는 280조 원에 달합니다. That's fantastic. So that's a record, Kelly. And congratulations to Boeing. Get those planes out there. 중동 순방 직전에 드러난 초호화 항공기 선물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보잉 항공기를 카타르 왕실에서 선물로 받아 자신의 전용기로 쓰고 퇴임 후엔 트럼프 도서관으로 넘긴다는 구상. 논란과 우려는 공화당으로 번졌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would agree that we've got to do a careful check for security concerns. I think maybe the thing to do is to say, hey, we appreciate it, but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you could help us out with. 민주당 하원 의원은 헌법 위반과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를 포함해 세 번째 탄핵 추진입니다. I say it's never the wrong time to do the right thing. It's always the right time to do the right thing.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도 잠복해 있던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2살짜리 아이만 남겨둔 채 아이 부모를 추방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모와 생이별한 아이는 미국 내 보호시설과 위탁 가정 등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영부인이 하얀 옷을 입은 아이를 품에 안고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영부인이 안고 있는 아이는 마이켈리스 에스피노사라는 2살짜리 여아로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200여 명과 함께 항공편으로 입국했습니다. En nuestra patria, Michaelis, un regalo para toda Venezuela. Esta hermosura. ¿Qué le dice Celia a ellos? 그리고 마이켈리스는 곧장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친어머니와 재회했습니다. 지난해 5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간 마이켈리스 가족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이산가족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이 아버지가 국제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며 지난 3월 엘살바도르 테러범 수용센터로 보냈고 어머니도 마약 밀매와 성매매 등에 연루됐다며 지난달 말 베네수엘라로 추방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추방돼 혼자 남겨진 마이켈리스는 미국 내 보호시설과 위탁가정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살짜리 아이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마이켈리스의 부모는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자신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gradecer al presidente Donald Trump también, quien se encuentra por allá, por los países árabes, que se haya consumado este acto de justicia, humano, profundamente humano. 그러면서도 마이켈리스의 아버지를 포함해 엘살바도르에 수감된 253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조속히 구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AI로 저렴한 출퇴근 시간을 골라주는 새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차량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격 자율택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뉴욕에서 신규 서비스를 발표하며 비용 절감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AI로 평소 출퇴근 경로를 분석해서 가장 저렴한 차량 예약 시간을 알려주고 주요 도시 출퇴근 시간대 공유 셔틀을 배치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버의 CEO는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would bet that this year's word would be uncertainty, right? Right now, all of us are uncertain about the economy. 또 독일 폭스바겐과 협력 관계를 맺고 내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개 도시에서 로봇 업체들과 운영 중인 로봇 배달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 방식을 로봇 배달을 선택하면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 로봇이 집까지 음식을 배송해 줍니다. So it keeps the food in really good quality, kind of as it was prepared, and there's no tipping required. 후발 주자들의 참여로 치열해진 차량 공유 시장에서 로봇과 AI 기술을 기존 서비스에 통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Today,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llows us to make 10 million predictions every single second. 우버 측은 규제 등의 문제로 한국에서 출시 일정이 잡힌 건 없다면서도 가까운 미래 새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뉴저지주 교통국 노조의 파업 예고로 수십만 명의 통근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철도 엔지니어 노조는 오늘 집회를 열고 뉴저지 트랜짓과의 임금 인상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금요일 대규모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평균 연봉이 11만 3천 달러라고 주장하며 17만 달러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미국 내 세 번째로 큰 교통기관으로 뉴욕시를 포함해 뉴저지 전역에서 하루 약 100만 건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뉴욕 펜역과 뉴저지 북부, 뉴워크 공항을 오가는 통근 열차가 모두 멈추게 돼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파업 시 승객들을 위해 전세 버스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용 인원 한계로 전체 승객의 20%만 이용 가능해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I have folks who report into me that commute hours to get to their locations, and they just simply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So as a company, we're trying to mitigate that by offering Ubers or sometimes just changing their work schedules. 현재 뉴저지와 뉴욕시에서 일하는 통근 근로자는 약 35만 명에 달하며 당국은 파업이 진행될 경우 가급적 금요일에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1989년 베버리힐즈 자택에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메넨데즈 형제가 복역 35년 만에 가석방 기회를 얻었습니다. LA 카운티 고등법원은 어제 메넨데즈 형제의 재심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50년 이상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는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됐으며 가석방 여부는 캘리포니아주 가석방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을 진행한 마이클 제시크 판사는 이번 판결에 형제가 석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35년간 형제들이 충분한 복역을 했기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형제는 재판 당시 10분 동안 부모의 살해 사실을 인정하고 충동적이었고 미성숙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just know that on a day like today that redemption is possible. We disagree with the ultimate conclusion reached by this judge in this particular case,
But as you've said, now it's the parole board and ultimately the governor that is going to make a decision on a full factual record rather than a partial factual record. 앞서 지난해 10월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전 검사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이후 당선된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재심 청구 철회를 2차례 시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형제들의 첫 가석방 심리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됐습니다. 미국의 보육비 부담이 계속 치솟으면서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아메리카 보육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데이케어 센터나 프리스쿨, 방과 후 돌봄, 베이비시터 고용 등 보육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무려 29%나 급등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보육비는 13,128달러로 이는 한부모 가정 소득의 35%에 해당합니다. 보육비는 이미 대다수 주에서 평균 렌트비는 물론 주택담보대출금보다 더 높은 수준이며 일부 주에서는 보육비가 주립대 등록금보다도 비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 보육업계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 $5,000 출산 보너스 지급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미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정부는 보육비와 의료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산타모니카의 대표 관광지 삼가 프로머네이드에서 이제 술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시의회가 공공장소 음주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시의회는 떨드 스트리트 프로머네이드를 공공 음주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새 정책은 윌셔와 브로드웨이 사이의 프로머네이드 구간을 엔터테인먼트 존으로 지정해 만 21세 이상이면 해당 구역 내 업소에서 구매한 주류를 길거리에서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유리나 금속 용기는 금지되고 전용 손목뒤 착용과 이동 시 다른 업소에 들어가기 전 음주를 마쳐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관광객 유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주민과 상인 6천여 명을 대표하는 단체의 공동 창립자인 존 알리는 현재 86%의 주민이 프로모네이드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음주 허용은 오히려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나 네그레테 시장은 LA 곳곳에서 열리는 야외 와인 파티와 콘서트가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며 조심스럽게 시범 운영해보자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제한됐지만 최종 시간과 요일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식료품점이 도난 사건 급증에 대응해 고객들의 개인 가방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일랜드 엠파이어시의 플로리다 애비뉴에 위치한 그로서리 아울렛은 SNS를 통해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쇼핑 전 쇼핑백이나 개인 가방을 계산대 앞에 맡기고 입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매장에서 제공하는 손바구니나 카트만을 사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매장 측은 일부 고객들이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가방에 상품을 몰래 담아 가져가는 경우가 잦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의 안전과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절도 대신 솔직하게 매장 측에 이야기해 달라며 가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보고된 절도 사건은 전년 대비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에게 가스 리베이트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로폰타 주 검찰총장은 지난 2015년 개솔린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대 $75까지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토렌스 정유소 폭발 사고 직후 SK 에너지 아메리카와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비톨 등 3개 회사가
가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고 주정부는 총 5천만 달러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3,750만 달러가 소비자 환급금으로 배정돼 2015년 2월 20일부터 11월 10일 사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등 10개 카운티에서 주요한 소비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한 차량당 21달러에서 최대 75달러까지며 수령 방식은 벤모와 페이팔, 젤 또는 체크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4월 29일부터 시작됐고 체크를 받을 경우 180일 이내에 현금화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마감은 지난 1월 8일이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28일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통행료가 있습니다라는 문자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구글이 이 같은 문자 사기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보안업체 메가피에 따르면 올 초 2달 사이 통행료 미납 사기 문자가 4배 이상 급증했고 FBI 인터넷 범죄신고센터도 지난해 관련 신고가 6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기 문자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링크나 전화번호를 첨부한 뒤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해 문자 사기로 입은 피해액만 약 4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메시지 앱에서 인공지능이 사기 패턴을 분석해 사기 가능성 있음 경고를 띄우고 사용자가 발신자 차단 또는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통행료 미납 외에도 가짜 기술 지원, 암호화폐, 기프트카드 관련 사기 문자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구글은 이 밖에도 은행 앱 사용 중 화면 공유 시 보안 경고를 띄우는 기능과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기 사이트를 탐지하는 기능 등 보안 업데이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치솟은 쌀값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수준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쌀값 급등에 따라 쌀 도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바라키현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농가 창고 등을 노린 쌀 도난 사건은 14건으로 총 4.5톤 규모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바라키현 경찰은 판매 목적의 도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며 농가의 자물쇠 단속과 수상한 인물 신고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범인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나라현에서는 132포대, 약 2,460만 원 상당의 현미를 훔친 30대 남성이 판매 목적이었다고 자백했고 아오모리현에서는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된 쌀 포대 덕분에 도난범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3월부터 비축미를 방출했지만 소매 시장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어 입찰 조건 완화 등 추가 대응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ICBM은 10기 이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DIA는 북한이 향후 10년간 ICBM 약 40기를 추가 양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DIA는 ICBM에 대해 일반적으로 하나의 핵탄두나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ICBM으로 타격이 불가능한 미국 본토 지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고리 기호 미국 북부사령관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무시한 채 전략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배정된 지원금 약 6천억 원을 추가로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기구는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전에 동결했던 22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 외에 8개 연방기관의 지원금도 추가 삭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기구는 서한에서 하버드대는 캠퍼스 내 만연한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을 해결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해왔다고 그 이유를 밝혔고요. 특히 법학학술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에 이어 부산, 경남을 돌며 이틀째 영남 지역 유세를 벌였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통한 북극 항로 개발을 약속했고 경남에서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유엔군 묘역 참배로 이틀차 영남권 행보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고 내란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면서 독재에 맞섰던 부망쟁의 도시인 만큼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추진이 어렵다면서 해양수산부와 대형 해운회사 HMM의 부산 이전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에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민간 회사지만 정부 출자 지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과 통영, 거제 등을 돌며 이틀 연속 영남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전날 울산을 시작으로 경남 유세에 합류해 힘을 보탰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약속합시다. 경남이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번 이겨봅시다. 이재명 후보는 경남 유세 내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뭘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남권 유세를 마친 이 후보 캠프는 지난 대선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사뭇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20%대 열세 지지율을 보였던 대구 경북에서 30% 중후반대, 경남권에서는 40%대 지지율까지 노려보자는 말도 나오는데 이 후보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결국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한 명이 3표씩 확보해달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강세 지역인 PK 지역을 돌면서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부산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영남권 유세 사흘째, 경남 진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논개 정신을 꺼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논개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시장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장을 살리고 장사도 잘 되고 또 시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찾아서는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와 특임대사 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확실하게 단기간에 크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항공정비업체를 찾아가 산불 헬기를 직접 탔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전소 핵심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을 방문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김문수 후보는 경남 밀양을 찾아서는 충저를 지키는 고장이라며 보수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지방 인허가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종 세금을 대폭 깎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상속세, 양도세, 법인세, 각종 세금을 확실하게 깎아줘서 지방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은 의대에 우선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마지막 영남권 일정으로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아 주지 스님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2박 3일간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며 보수 강세 지역 지지층 결집에 주력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서울로 향합니다. 보수 진영 경쟁주자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부산 등 PK 지역을 찾았습니다. 부산대 학생들과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젊은 층의 표심을 호소했고 해안가에 야구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강압적 단일화는 국민이 반감을 갖는다며 거듭 일축했습니다. 파란을 통해 가지고 1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고 열려있는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또 국민의힘은 계엄을 일으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라며 국민의힘과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경찰이 명 씨에게 민감한 정보와 함께 인사 청탁을 한 문자 메시지가 확인된 건데 어떤 내용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7월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가 관할인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위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상급자인 서장이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을 1순위로 지원했다면서 정보과장이 되면 의원님께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문자에 언급된 서장은 실제로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남경찰청 소속 한 총경도 명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해 본부장님을 만난 건 운명이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준 거라며 자신의 프로필을 전달했습니다. 이 총경은 7개월 뒤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해당 경무관은 MBC에 명 씨에게 승진 관련 조언을 구한 건 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으로 발령났던 총경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총경의 발령을 명 씨에게 부탁한 경위는 서장이 잘 됐으면 해서 어필한 거지 금품을 주거나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간인인 명 씨와 이들 사이에는 민감한 정보도 오갔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정보보고, 압수수색 상황, 경호상 기밀 사항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 등이 명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명 씨는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처럼 주변에 과시해왔습니다. 경찰청장부터 해가 여기 검찰부터 해가 김영세 잡히가 그거 다 충성맹세 다 시킨 거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명 씨 측은 부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문자에 등장한 경찰들은 모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감찰 등을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미국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 3월 실제 한국 철강 수출이 급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세 여파에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처음 나왔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 지난 3월,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실적은 3억 4천만 달러로 18%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소 철강 기업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실제 관세가 발효된 12일을 기준으로 보면 중소업체의 수출 실적은 3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루미늄 역시 1분기 대미 수출이 1년 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낮습니다. 여기에 관세 부과까지 더해지니까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세 여파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달부터 일부 품목에 10%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오는 7월에는 미뤄온 상호 관세 15%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분기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역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그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일반 제조업 대비해서는 마진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관세 부담을 업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관세 협상의 실마리는 오늘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고 중국 측 리청광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도 참석합니다. 특히 한미 양측은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5월 1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